네, 옵션 만기일 오늘 거래할 수 있는 시간 한 40여 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컬러는 하방 쪽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이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줄였다가 그 속에서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까지 긴장은 늦출 수 없어 보이는데요. 두 프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늘 이후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고 치더라도 매크로 우려가 완전히 식힌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계속 고민해야 하는 오늘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태영 과장님.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제 변동을 좀 끝까지 봐야겠죠. 그리고 매크로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대선 불확실성, 센티 훼손 등등 다양한 암초들과 마주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려가고 계세요? 일단은 지켜보자.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단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하단에 나온 것과 무관하게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 나올 수 있다.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다 같이 끌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나 오늘 사실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풋옵션이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한 부분이 막판 동시효과 때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증시에 있어서 빅테크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흔들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센티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IT, 전자 이런 쪽에서도 좋지 못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부담감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믹스가 나오게 되면서 하단은 지지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은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가더라도 그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 무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 반도체주 그럼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프로그램 쪽이든 그리고 외국인이든 그리고 기관이든 지금 매도 쪽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이에요. 외국인 순매도 상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빼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사실 어제까지는 이게 지수를 빼는 거다의 의미로서 해석을 했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요. 어지럽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가격이 사실 싸진 건 알겠는데 쉽게 접근하지 못할 자리는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올려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지수 눌리는 거라면 반도체주는 아무리 업황이 좋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맞는 구간이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반도체주를 어떤 포지션으로 바라봐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가 어쨌든 7월부터 계속해서 하드 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을 보는 게 결국 미국 대선과 연결된다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해리스가 뒤집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대선 이슈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호재가 되는 부분들은 둘 다 이제 수혜가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나 쏠림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좋다 해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앵커님께 질문하신 거에도 또 답이 있었는데 싼 건 맞아요.
싼 네. 건 맞는데 이게 바로 갈 건가 시간이 갈 건가 그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물론 장기 포지션을 가져간 사람들은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지금 바이오 사고 싶을까요? IT 사고 싶을까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은 반도체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현물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그램 비차익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안 들어오는 거 자체가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 불안한 부분들이 글쎄요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중동 리스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반도체가 쉽사리 반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월요일에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화요일이겠네요. 화요일 날 오전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전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보는 거 보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장 후반 쪽에 현물 매수를 기대해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또 빨리 현물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또 장 후반은 매도로 전환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어떤 그 가격 차이로 해서 일시적으로 현물 매수가 들어왔지만 원초적으로 이제 현물 매수가 들어올 만한 어떤 여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그 들어오지 않는 연유가 참 지금으로서는 뭐 다양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경기 침체가 원인인 건지 아니면 중동 리스크가 원인인 건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반도체가 쉽사리 반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보다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시장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데 네. 그런 시장적인 요인을 봤을 때 조금 소외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포지션이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어떤 인내심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인내를 갖자. 네네. 그리고 어떠한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는 포지션 취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해둘까요? 그리고 예. 여기서 또 한 더 이어봐서 네네.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 얘기도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소부장 쪽보다는 일단은 IT 대형주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반도체가 확실하게 돌아선 건 아니고 돌아서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대장을 기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SK하이닉스가 대장제를 뺏기지 않고 계속 갈 거냐에 따라서 소부장의 방향성도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보다는 일단 IT 대형주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고 IT 대형주 중에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이전에 한번 오방식 말씀드린 코덱스 IT 같은 것들로 일단은 대안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호흡적 네네. 성격에서 코덱스 IT. 왜냐하면 갈 때는 같이 갈 수 있는 힘. 왜냐하면 같은 업황 내에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송태영 과장님 일부 가는 종목이 또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켓? 조금 ISC라든지 흐름 보이고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 만들었었던 음봉 완전히 위로 올라선 종목들이 은근 보입니다. 뭐 이스페타 지수도 좀 어느 정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까 투탑 얘기해 주셨는데 투탑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활발하거든요. 많이 내린 데 따른 어느 정도의 이건 너무 hedge적 성격의 기술적 반등인 건지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 빛 못 보던 쪽에 있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된다라고 읽어도 되는 건지요. 일단 소부장들이 다는 못 움직여요. 워낙 센티적인 측면도 부족하고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사실 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 자리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내가 5%에서 10% 사이 것만 이 수익이 나게 된다 하더라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전자랑 하이닉스를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많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종목들이 조금 더 잘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먼데이의 시초가 대비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은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인트가 실적에 맞춰져 있든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빈집 섹터건 이게 둘 다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저 역시나 관심 있게 봤던 게 말씀하신 ISC라든지 아니면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이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또 하나 보게 되면 뭐 두산 테스나 정도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앞에 세 종목들이 눈에 확실히 들어왔던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파크 시스템즈는 실적을 발표하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테고 하반기 때도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비어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빈집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관련돼서도 오늘 보면 사실 ISC만 올라가지 나머지 다 안 움직여요. 그나마 그 전에 같이 움직였던 게 리노공업이거든요. 리노공업, 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가격대라면 그냥 리노공업 사두시면 적어도 20% 정도의 수익이 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내한다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테이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소부장에서 선별적인 투자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내린 쪽에 있어서 빈집적 성격, 소켓은 좀 그렇네요. 확실히 리노공업도 481선 터치 후 다시 올려 세우는 구간에 있는 와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호흡이라면 이쪽에서 기회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또 실적이 견인되면 좀 더 빠르게 회복세를 우리가 안아갈 수 있다까지 소부장 전략 얻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까 정태근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현금이 충분하다면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손이 가십니까? 반도체 손이 가십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바이오 쪽의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순매수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어제 뿜었죠. 오늘도 이제 기관 순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프로의 시선 쭉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관이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담는구나 라는 점까지요. 그리고 더해서 SK 바이오팜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9위에 올라와 있네요. 거래대금단으로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지금 거의 대부분 바이오인데요. 알테오젠도 보이고요. 뭐 사실 테마성 성격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시젠 확인됩니다. 우리바이오까지요. 셀트리온 여기도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뭐 봐야 되는 건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비중 확대로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은 뭘로 보세요? 비중 확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추세를 다시 돌아온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가는 놈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것들 다시 추세 돌아오니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주구장 책 밀고 있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고점 이제 제자리 돌아왔기 때문에 전고점 말등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리가킨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도 오늘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회복됐습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9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가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틸렉스. 요 같은 경우도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 임상관리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유틸렉스요? 예, 유틸렉스 코드번호 263050인데. 와, 친절하셔라. 예. 네, 이게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숫자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그 유틸렉스가 어찌 보면 샘플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서준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돌아서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그 바이오를 계속해서 제가 맛집의 표현을 좀 하고 있잖아요. 메뉴가 다 괜찮아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정말 죽지도 않고 돌아왔네. 코로나 테마.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지금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부터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클로로킨 관련주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관련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쪽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테마가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mRNA 정말 오랜만에 얘기해 보는데 mRNA. 네. 아마 지금 분위기면은 아마 그 얘기도 나오지 오늘
덱사메타손인가요? 그 관련주도 지금 움직이거든요. 국제약품 이런 것들이 그런 관련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단 키트에서 치료제 관련주 가지고 덱사메타손 넘어갔고, 그럼 또 이제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이 코로나 테마의 종착지는 mRNA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아직 mRNA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셀루메드, 파미셀, 에스테팜, 나이백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mRNA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만약에 방법을 찾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다시 돌아온 종목들, 뭐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돌아서 주는 것은 샘플로 유틸렉스 말씀드렸고요. 그거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한정판 메뉴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또 코로나 테마인데 그 속에서 테마가 또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mRNA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스팜이란지 뭐 나이백이란지 이런 것들로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갈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정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태근 이사님은 네. 대형 대형 바이오주 포트에 넣어두고 나머지 한정적 자금으로 네네. 말씀해 주셨던 진단 키트나 아니면 뭐 최종 정착지라고 볼 수 있는 mRNA에 있어서 진단 키트는 이제 안 봐요. 안 봐요? 네, 안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예. 제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과거 코로나 시국 때처럼 그렇게는 아직 이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추세까지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이 분이 큰 물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 연끌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얘기했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보면은 반도체가 정말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HBM만 가다가 그 뒤에 CXL, 맞아요.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유리 이동기 기판. 반도체 뭐 뒤에 또 뭐 있었나요?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액침 냉각도 있었네요. 네네. 막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도 똑같은 현상이라 봐요. 바이오는 큰 물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 속에 좋은 게 뭐가 있지 찾다 보니까 저 밑에 있었던 그냥 4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속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한 놈을 계속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놈씩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종착지는 이제 mRNA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태훈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재료잖아요.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시장에서는 다 이쪽 진단 키트로 뽑아져 있고, 그럼 나중엔 진짜 오늘 마스크까지 움직인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지금은 안 보는 쪽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대형 반도체 위주로 끌고 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물론 개인의 성향이겠지만. 이미 테마성이라든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 거기서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워낙 잘 하실 테니까.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테마성을 끼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뭐 옛날처럼 시세가 날까? 지금 이미 시세가 난 게 바닥부터 2배 정도가 났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작은 종목군들은 예전에서도 보신 것처럼 올라갈 땐 좋지만 얘네들은 가격에 대한 이런 이 지지 라인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는 계속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이런데 좀 매매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샀다가 손절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히려 대형주가 더 좋은 걸까요? 오히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사실상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방법이 더욱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매의 기술에 있어서 나는 좀 손이 빠르지 못하다, 손절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 바이오단에서
확실하게 실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언급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쪽도 약간 파생해서 헬스케어 단으로 좀 확장시켜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용기기가 오랜만에 강합니다. 화장품주가 막 선전했을 때 미용기기 따라가려나 싶었는데 시원하게 갔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다가 실적 얘기 나오니까 역시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원래는 이제 클래시스가 장기 박스권 유지 종목으로 굉장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파마 리서치나 휴젤이 더 급격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장주 교체적 성격으로 보세요? 그거보다는 그냥 네. 수급에서 우르르 몰려갔다 또 우르르 몰려갔다. 수급적 특징? 그렇다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바이오 얘기할 때 그 바이오 반도체 비교했을 때 돈 있으면 어디 갈 거냐 이제 바이오 쪽 우르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은 심리가 너무나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물론 실적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죠? 그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주랑 그리고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액티보 이게 미국 그 출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좋은 게 보이니까 쏠림 현상에서 그냥 그쪽으로 쭉 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화장품 갈 때도 이게 화장품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미용기가 왜 안 가지라는 저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용기가 화장품은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빛을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용기가 못 갔던 것들은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없게 움직임이 있었죠. 가긴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이게 가는 게 맞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또 이제 뭐 순환매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 오니까 그리고 실적이라는 핑계로 지금 빚을 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또 지금 시장 구간에서 뭐 살까? 실적이다 보니까 이제 미용기기 실적 잘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또 관심이 또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일단 뭐 이 실적이 단기간에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네.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하고 휴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정말 친절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22만 5천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 쉬었다가 또 장기간 쉬었다가 25만 또 돌파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휴젤 같은 종목은 시장과 상관없이 한번 꾸준히 가져가 볼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접근하셔도 정말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휴젤. 알겠습니다. 실적이 진짜 좋았고 그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TP 상향 리포트라든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다 긍정적인 뷰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정태근 이사님께서 수급의 과도한 몰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버블이 끼어 있는지를 잘 판단해 가시면서 적정 라인대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나 실적도 끼어져 있고요. 테마도 끼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뚝 자리해진 상황 확인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어디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과장님, 방산주는 실적 수준 모멘텀으로 쭉 본다면 사실 빅4잖아요. 빅4 가운데서도 레벨이 좀 다 다르거든요. 좀 주목하시는 게 있는지.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그 거래 정직 앞두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도 계속 대장주를 거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한정적인 자금이 더욱더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네.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으로만 이제 자금이 쏠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번이 있게 될 거고 그 순번에 앞에 있는 종목들만 사실상 이 수급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은 대장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상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외사에서 보게 되면은 투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하향 조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역시나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가장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점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잘 봐야겠네요. 8월 29일인 것 같아요. 그 인적 분할로 인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근에 갔을 때는 조금은 약해질 수 있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묶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한 2, 3주 남아있는 시간이니까요. 충분히 대표적 성격으로서 방산주 탑픽까지 얻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